자, 외교부가 어제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한 달간은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예약했다면 또 취소하다,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이게 나갔다가 또 감염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셨,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신환 중에 거의 대략 한 20% 약간 넘는 비중이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감염된 확인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자들 중에 확진자들 중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러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여행을 좀 자제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권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주 많은 국가에서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197개국이면 이건 거의 전 세계 확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국가들 중에는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처럼 열심히 검사를 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공개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안 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에 어떤 해외 유입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갖추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해외 유입을 줄이도록 이런 해외여행을 좀 삼가해달라는 그런 정부의 조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조금 있다가 신상 공개 여부 지금 결정한다라고 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신상 공개는 그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폭력 처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강력 범죄법 해가지고 이 두 법에서 그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특강법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의 김성수라든지 고유정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특강법에서는 그 요건이 뭐냐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아주 중대했을 때, 그 다음에 증거가 충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이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재범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에 필요성이 있을 때, 네. 이런 경우에 특강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데 성폭력 처벌법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요. 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 빠져도 그러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법이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공개가 되냐면 네. 얼굴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등 뭐 그밖에 이제 그 신상 공개가 딱 되는데 뭐 이미 어제 그 웬만한 언론엔 다 나왔던 것 공개가 같고요. 됐습니다. 네네. 조모 씨인데 이름까지 나왔고요. 네네. 얼굴 그래서 사진도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여론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운영자지 않습니까? 이 박사 조모 씨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만들었다는 왓치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네네. 검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문제는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돈 내고 가입한 사람들, 이 동영상, 성착취 동영상을 본 사람들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26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복된 걸 그 빼면은 한 5만 명 정도로 추측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이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네. 그 순서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이 N번방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텔레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방을 갖다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 세 번째 뭐 이제부터가 아주 독특한 건데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돈을 거래는 내야 다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았죠? 그 일반적인 현금 안 받고 비트코인으로만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송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70만 원 내지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가입 승인한 다음에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성폭력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법률에 따르면은 뭐 음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배포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이 박사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네. 실시간으로 아주 잔혹한 강간 행위가 단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 방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걸 교사한 것은 아닐지라도 방조에는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성폭력법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성범죄 또 이런 동영상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오히려 검찰이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느냐. 잠시만요. 오늘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거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 171명을 포함해서 9,037명이며 이 중 3,50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341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검역 과정에서 20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80.4%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개별적인 발생을 볼 때 서울의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2명의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15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효사랑 요양원에서 8명이 격리 중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브리핑 자체가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있어서 오늘은 통계까지만 들어봤습니다. 정익균 변호사님, 이 얘기로 마무리하죠. 네네. 제가 아까 말씀 중간에 질문이 끊겼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는가, 또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형량을 정하는가, 양형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지까지만 좀 듣죠. 일단 제가 우리나라도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을 아예 들고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 아청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아동 청소년법. 예, 아청법에 따르면 이렇게 미성년자 강간했을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봤더니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때는 1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예요. 네. 법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과 검찰이 거기에 맞는 그런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사건부터는 정확하게 그 잘 기소하고 그다음 법원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네. 그러한 상당한 그러한 양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조금 있다가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